안녕하세요. 야미입니다. 쉽게 통제할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명적인 증상을 유발하는 바이러스. 오늘은 SCP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서운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비한 요괴사전 SCP 시리즈 공포의 바이러스 편 보시죠. 일련번호 1645, 격리등급 유클리드, 별명 살무사와 바이러스. SCP-1645는 머리가 8개 달린 하얀 살무사처럼 생겼습니다. 이 SCP-1645는 하치병이라는 변칙적인 전염성 면역 결핍 바이러스의 보균체입니다. 증상은 구강염증, 복수의 세균 감염, 아마타 간암 등이 있는데 이 중 아마타 간암은 리터드 아마타와 간 신지라는 연구원들의 이름을 붙인 종양의 일종입니다. 아마타 간암의 증상은 감염된 생물의 머리 옆에서 서서히 종양처럼 성장하여 결국 2개의 머리가 생성됩니다. 이렇게 만들어진 2개의 머리는 모두 지각 능력이 있으며 인간의 경우 2 머리가 모두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. 하치병은 모든 동물들에게 발병할 수 있으며 원 보균체인 SCP-1645 또는 하치병의 감염자와 책 접촉만으로 감염되기 때문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전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일련번호 SCP-3711, 격리등급 유클리드, 별명 매크로바이러스. SCP-371은 바이러스지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해양 바이러스로 크기는 20cm에서 2.5m까지 다양합니다. 몸은 다소 투명해서 물속에서 해파리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. SCP-371의 생리와 행동은 일반적인 바이러스와 비슷합니다. 먼저 숙주의 피부를 뚫고 유전 물질을 숙주의 몸속에 주사하게 되면 SCP-371의 유전 패킷들이 전사 번역 과정을 거쳐 숙주의 RNA와 결합합니다. 감염 95시간이 경과하면 숙주의 세포들이 분열하면서 복강 내 세포 밖 단백질을 인코딩하기 시작하고 이 단백질들은 시간이 지나면 SCP-371의 표본이 됩니다. 표본들의 크기가 20cm에 이르면 숙주의 몸을 찢고 밖으로 나오며 숙주는 심각한 출혈과 내상의 수반,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다만 SCP-371은 물속에서만 융균작용을 일으키며 육상생물이 숙주일 경우 물속에 들어갈 때까지 융균을 미루고 또 눈에 보일 정도로 크기 때문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인다면 감염을 피할 수 있습니다. 일련번호 SCP-742, 격리등급 케테르, 별명 레트로바이러스. SCP-742는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자연 발생 바이러스보다 복잡하며 모든 유형의 세포를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. 감염된 세포들은 식욕을 증가시키는 호르몬과 어떤 신호화합물을 분비하게 되고 완전 감염이 이루어지면 이 신호화합물이 목표 수위에 도달 2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. 2단계에서 SCP-742는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감염자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대량으로 섭취하게 만들고 어둡고 외딴 곳으로 찾아가게 만듭니다. 이 시점에서 감염자는 동면 상태에 들어가 거의 죽음 직전까지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. 이 시기에 SCP-742 레트로바이러스는 자기 자신을 감염자의 DNA 안에 성공적으로 역전사하고 바이러스성 성질을 비활성화하게 되는데 재단에서는 이 단계를 모두 거친 감염자를 SCP-742-1이라고 지칭했습니다. 새로 탄생한 SCP-742-1은 겉보기엔 인간과 유사해 인간과 구분이 불가능하나 인간의 줄기세포를 먹지 않으면 기능장애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혼자 떨어진 인간을 사냥하여 줄기세포를 섭취한다고 하니 매우 위험한데요. 감염 경로가 SCP-741을 직접 동맥에 주사해야 하기 때문에 감염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일련번호 SCP-2117, 격리등급 케테르, 별명 태엽장치 바이러스. SCP-2117은 현재로서는 치료 불가능하며 감염률이 100%에 이르는 바이러스입니다. 동물계에 속한 모든 생명체에게 감염될 수 있으며
신체 접촉이나 책 접촉을 통해 전염됩니다. SCP-217의 생명력은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숙주의 몸 밖에서도 몇 해 동안 생존할 수 있으며 감염의 진행 속도가 느려서 수년 동안 잠복기를 거치기도 합니다. SCP-217에 감염되면 생체 조직이 유기금속으로 재조합되는데 신체가 복잡한 기어와 태엽들의 집합체로 변화하며 변화하기 전 생체 조직이 하던 생화학적 활동을 대체하게 됩니다. 이 변화 과정은 큰 고통을 수반하고 증상이 심화되면 정신적인 작용이 퇴화, 단순한 행동만 반복하게 됩니다. 물리적인 손상을 입은 부위는 재생이 되나 일반적인 인간의 회복 속도보다는 느리며 같은 종류의 다른 부품으로 교체는 가능합니다. 가장 큰 문제는 SCP-217의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SCP-217에 감염된 인간이 길게는 몇 년 동안이나 자신이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내기 때문에 적절한 격리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염시켰는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. 헬륨번호 SCP-081 격리 등급 유클리드 별명 자연발화 바이러스 SCP-081은 인간에게만 영향이 있으나 쥐를 통해서도 전염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감염 경로는 책 접촉과 혈액에 노출되는 것입니다. SCP-081은 지방세포와 백혈구를 감염시켜 이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영양분을 흡수하게 만듭니다. 이 과정에서 감염된 B세포들은 인간 항체를 다량으로 만들어 분비하며 지방세포들은 팽창하여 급증하고 감염자의 칼로리 섭취량이 증가하게 됩니다. 체지방률의 임계점은 55%로 이를 넘어서게 되면 음식을 먹으려는 의지가 사라지나 속이 뜨거운 느낌을 계속 이야기하게 됩니다. 얼마 지나지 않아 신체의 광범위한 세포 유흉해가 매우 격렬하게 일어나면서 변형된 항체들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지방 조직의 점화를 촉진시킵니다. 신체는 심지 효과로 인해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타오르고 지방 조직이 연료로 작용하여 자연 발화가 일어나는데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SCP-081에 내성이 있다는 점이 발견되어 있지만 치료제 개발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고 SCP-081은 여전히 치료 불가능한 바이러스입니다. 여기까지 SCP 시리즈 바이러스 편이었습니다. 다음 시리즈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.